자, 우리 이제 외사경찰 한 시간을 통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사경찰 파트의 또 대상자가 이제 주한미군 등입니다.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죠. 외국 군대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조약을 맺고 그 조약에 따라 이제 대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한미 상호 방위 협정이라는 조약을 맺고 그에 따라 또 세부 조약을 맺는데 그게 한미 행정 협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약자로 SOFA, 주한미군 지휘 협정, 한미 행정 협정 이렇게 말하는 거 소파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 한미 행정 협정의 의 간단히 읽어 두기 바랍니다. 자, 이거 조약이기 때문에 쌍가로 3번에 뭐예요? 의에서 쌍가로 3번. 국내법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죠. 자, 이때 시험의 중요한 부분, 이 한미행정협정의 적용 대상자 말하는 적용 범위의 적용 대상자 쌍가로 1번 있죠. 이거 중요. 이 소파라고 하는 이거의 적용 대상자는 어떻게 돼요? 뭐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뭐 이래도 이제 이 행정협정이 정한 바에 따른 여러 가지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 적용 대상자 누구예요? 넷이죠. 일단 주한미군 구성원, 주한미군 구성원, 그러니까 현직 군인이에요. 그래서 현역 군인으로서 주한미군 육해 공군에 속하는 현역 군인으로서 괄호치면 대한민국 영역 안에 공무로 와 있는 자로 한정이 되죠. 그래서 휴가 중에 뭐 한국에 온 미국 군인 이런 사람은 해당자가 안 되죠. 또 하나 둘째 줄 잘 위에 두세요. 휴가 중 방한한 미군, 국내 공무 목적으로 온 거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주한 대사관에 근무하는 무관, 이건 외교관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파 협정의 대상자가 아니에요. 또 한국 군대에 주한 미 군사고문단으로 온 사람, 고문 역할을 하러 온 군사고문단은 제외. 그래서 이거 내가 각주에서 설명해놨죠. 소파 대상자가 아니고 외교관계, 아까 외교사절에 대한 여러 가지 특권 이런 게 인정되는 자다 하는 얘기죠. 또 하나는 우리 한국인인데 주한미군에서 군복무하는 카투사 있죠. 카투사도 적용 대상 아니게 된다. 그래서 여기 화살표 다음 얘기 적용 대상 아닌 거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주한미군 부대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현역 군인은 아니지만 군속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분은 이제 민간인인데 주한미군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외국 국적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억번에 어떤 자로 돼 있어요? 미국 국적 가진 민간인인데 주한미군에 고용되어 근무하거나 동반하는 자.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인데 주한미군 부대에서 고용돼서 일하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니은번 가면 대한민국하고 미국의 이중 국적자 아니면 다른 나라 제3국의 국민이라도 미국에 고용되어 한국에 파견된 자는 군속으로 보고 적용 대상자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어쨌든 쉽게 내면 그냥 군속 이렇게만 내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우리나라 국적만 갖고 있는 자는 제외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 그러니까 주한미군하고 군속의 가족도 대상자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죠. 기억번 가족 중에 배우자하고 미성년 자녀, 그러니까 미국 나이로 21살, 우리나라로 따지면 21살이죠. 미국 나이로는 이게 20세니까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 그 다음에 부모하고 21세 이상의 자녀, 기타 친족일지라도 그 주한미군이나 군속으로부터 생계비 반 이상 지원받아 생활하는 자도 해당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초청받아 이제 와가지고 근무하는 자, 초청 계약자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주한미군 등의 군대를 위하여 특정한 조건하에 미국 정부하고 계약을 맺고 대한민국에서 근무하는 자를 우리가 초청 계약자라고 합니다. 잘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은 초청 계약자는 잘 안 나옵니다. 내용이니까 초청 계약자 제목만 알아두시고 내십니다. 적용 대상자 꼭 알아두고요. 이 대상자들은 대한민국 적용 범위 그냥 읽고 지나가세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범죄를 정했거나 범했을 때, 그죠? 그럴 때 이 소파에 따라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359쪽 이 소파에 따르면 이제 이런 소파 적용받는 대상자가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형사재판권에 대해서 규정을 했는데, 자, 형사재판권 쌍가루 1번 재판권을 나눠놨어요. 소파 규정에 따르면. 그래서 그 읽어보되 동그라미 1번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이 소파 대상자들이 국내에서 대한민국 영토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대한민국 정부가 재판 권한을 갖는 경우하고 미군 당국이 재판권을 갖는 경우로 나눠놓고, 그 다음에 이게 양쪽이 다 재판할 수 있는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또 어떻게 하라는지 이게 세 가지로 나눠 정했습니다. 그래서 1번 이 소파 대상자가 저지른 범죄 사건인데 대한민국 당국만이 재판할 수 있는 범죄 사건 어떤 거예요? 그런 범죄.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줄 끝에 대한민국 법령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갖는다. 그죠? 그 다음에 미군 당국의 재판권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어떻게 돼요? 미국 법이 부여한 모든 재판권을 대한민국 안에서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둘 다 재판권이 있는데 결국 이제 쌍가로 2번 이어가죠. 전속적 재판. 그런데 이 소파 대상자가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저지른 범죄인데 어떤 사건은 누구만이 재판한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속적 재판권이라는 건 어느 한쪽만이 전적으로 재판할 권한을 갖는다라고 정해놓은 건데, 자, 동그라미 2번. 미군 당국만이 전적으로 재판할 수 있는 사건 어떤 거예요? 미국 법에 의해서는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지만 우리 한국 법은 범죄가 아닌 사건. 이거는 미군 당국만이 처벌할 수 있죠. 반면에 3번은 반대로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만 처벌되는 거고 미국 법에서는 처벌이 안 되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만 처벌할 재판권을 갖는다. 이게 나눠놓은 겁니다. 뭐 읽고 지나가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쌍거로 3번. 그러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 소파 대상자가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저지른 범죄인데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도 처벌 대상이 되는 거고 미국 법에 의해서도 처벌 대상이 돼요. 양쪽이 다 처벌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어디가 재판권을 갖느냐 이거죠.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양쪽이 다 재판권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까 누가 할지를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쌍가로 3번 재판권이 양쪽이 다 재판권을 갖는 사건을 경합한다 그러죠. 그럴 때는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누가 재판권을 갖는지 정해놨는데 2번 뭐라고 돼 있어요? 요 경우는 미군 당국이 1차적으로 재판권을 갖는다. 어떤 거? 오로지 미국의 안전이나 재산에 관한 범죄 사건인 경우 오로지 주한 미군 등간의 신체 재산에 관한 범죄 지네들끼리. 그 다음에 디귿번 여긴 중요해요. 공무집행 중 이게 중요해요. 공무집행 중의 범죄. 공무집행 중의 범죄는 미군 당국이 재판권을 우선적으로 갖게 돼 있습니다. 디귿번을 좀 유의해야 돼요. 이때 공무집행 중이라는 거는 이제 뭐야? A번 공무라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두째죠. 공무집행 중에 아니면 공무집행 중에 부수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그런 관련성 있는 범죄는 이 공무집행 중의 범죄로 본다. 하지만 B번에 보면 어떻게 돼요? 주한미군은 이게 공무집행 중에 발생한 범죄니까 지네가 재판권을 갖겠다 그래. 이 규정에 따라. 근데 우리는 야 그거는 공무집행하다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서로 충돌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냐? B번 보세요. 일단 공무수행 중에 범죄냐 공무수행이냐 아니냐는 미군 당국이 일단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B번 읽어나가면 첫째 주대 공무 여부의 판단은 미군 당국이 일단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죠? 하지만 우리 한국 측에서 야 그게 어떻게 해서 공무수행이라고 본 거냐? 판단을 어떻게 한 거냐? 뭐 이런 거 질문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거는 공무수행하는 거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하면 또 미군 당국은 다시 그걸 충분히 고려해서 다시 판정을 하도록 하되 만약에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도 도저히 우리는 그건 공무수행 중에 사건으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공무수행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런 양측이 합의해서 정하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다섯째 줄 우리 측의 넷째 줄 중간에 우리나라 검사가 미군 측이 공무집행했다는 걸 증명한
하는 문서를 보내왔는데 그걸 거부를 하면 그 후에 이의제기기간, 조정기간을 두고 미군과 의견 조정을 하게 되고, 그래도 합의가 안 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한국 측하고 미군 측하고 동일한 숫자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동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순서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10원 당연한 그러죠. 뒤집어 해석하면 공무집행 중에 일으킨 범죄가 아니라면 미군이 1차적 재판권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갖게 된다는 당연한 논리적 결론이죠.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동그라미 3번은 당연한 얘기가 됐고요. 그래서 여기 2번과 3번은 같이 손의 앞뒷면과 같이 그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그 얘기 알아두고요. 예. 그 다음에 쌍가루 4번. 그러면 1차적 재판권을 미군 당국이 갖거나 우리 정부가 갖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 재판권을 포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1차적 재판권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재판하는 걸 포기하겠다. 그리고 예를 들어 1번. 미군 당국이 재판권 포기해 줄 것을 요청. 그러니까 우리 공무집행 중에 범죄가 아니라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재판할 권리가 있어요. 미군 등의 범죄에 대해서. 그런데 미군이 야, 대한민국 정부 니네가 좀 재판한 권한을 포기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됐어요? 셋째 주 끝에 우리 정부가 직접 재판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미군 측의 요청에 따라야 된다. 즉 셋째 주 끝에 미군 당국의 요청에 호의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군이 요청해 오면 재판권 포기하라고 요청해 오면 호의적으로 고려를 하도록 의무가 되어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예. 그리고 2번은 어떻게 돼요? 예? 우리나라, 그러니까 읽어볼까요?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데 미군이 아까 그 소파 대상자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범죄를 저질렀어. 그때 우리나라가 이제 재판권을 가져.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재판하려고 할 때는 법무부 장관은 미군 당국에 통고를 하든지 범죄 사실을 안 때로부터 15일 안에 우리가 직접 재판권을 행사하겠다는 걸 결정을 내렸다 하는 것을 서면으로 미군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참고로 읽고요. 예. 이렇게 읽고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소파 규정을 보면 361쪽에 시설 및 구역의 경찰권, 쌍가루 1번 공부할 것. 이건 저 앞에서도 공부했어요. 우리가 경찰권의 지역 관할 범위에서 미군 당국은 미군 시설 구역 내에서 범죄를 행한 모든 자를 체포할 수 있으며 2번 미군 당국이 동의해 준 경우 아니면 중대한 죄를 범하고 도주하는 현행 범위를 추적하는 때 그때에는 우리 대한민국 당국도 미군 시설 및 구역 내에서 범인을 체포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대한민국 당국이 체포하려는 잔대 미군 군속 또는 그 가족이 아닌 자가 미군 시설 구역 내에 있을 때는 우리 대한민국 당국이 요청하면 미군 당국은 체포하여 인도해 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쌍가루 1번 얘기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쌍가루 3번. 이것도 앞에서 공부한 거예요. 거기 읽어보면 대한민국 당국은 미군 당국이 동의를 안 해주면 미군 시설 구역 내에서 사람 재산에 관해 또는 시설 구역 내외를 안 따지고 미국 재산에 대해서 수색 압수 검증 못한다. 따라서 미국 수색 압수 검증은 절대로 미군 당의 동의가 있어야만 할 수 있게 돼 있죠. 쌍가루 3번 이미 복습입니다. 앞에 한 거고요. 그 다음에 362번 맨 위에 제목이 뭐예요? 소파 대상자의 범죄 사건 수사 절차 그랬죠? 그러니까 주한 미군이 기지 밖으로 나와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을 상대로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소파 대상자가 범죄 저지른 거죠? 그럼 아마 신고가 들어올 거야. 그죠? 그러면 지구대 경찰관이 출동하겠죠? 112나 출동하면 어떻게 돼요? 우선 지구대서 처리, 신고를 받고 접수한 뒤 현장 출동. 현장에 가서 초동 조치해야죠. 초동 조치 내용이 뭐예요? 현행범 체포 등에 대해서 밀항한다는 고지 후 신병 확보하고 목격자 확보하고 피해자 이런 거 다 증거물 확보 이런 초동 조치를 하고 지구대로 미군 범죄자를 동행을 합니다. 그죠? 예, 신분증 제시받아서 소파 대상자인지 확인한 후 체포소동을 작성하고 지구대로 연행해 온 뒤에 경찰서로 다시 인계하죠. 그러면 인계받은 경찰서는
이제 다시 이게 소파 대상자인지 아닌지 뭐 여러 가지 기초 사실을 조사하고 어떻게 돼요? 응? 두 번째 줄 지방 경찰청을 거쳐 경찰청에 보고 올라가고 이 소파 대상 사건이 생겼다고 경찰청에 보고하고 경찰청에서 어떻게 돼요? 다시 사건 발생 24시간 이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또 보고해야 됩니다. 응? 자, 그리고 한편으로 또 어떻게 돼요? 쌍거리 위반. 그러면 우리 검찰 측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응? 미군 아까 소파 대상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든지 그럴 때는 지체 없이 미군 헌병대, 미 헌병대에 통보를 해줘야 돼. 체포했다고 통보를 합니다. 자, 그러면 쌍가로 3번. 예. 그러면 만약에 범죄자, 피의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범죄를 저지르고 그 미군 범죄자가 미군 부대 안으로 도망 들어갔어. 그러면 미군 당국의 수중에 있죠. 피의자가 미군 당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는 기획범 보세요. 얼마나 이게 불공평한가? 우리나라에서 그 모든 재판 절차 다 끝나고 우리 대한민국 당국이 걔 이제 구금해야 되겠다 요청할 때까지 미군 당국이 계속 구금할 수 있어요. 응? 신병을 계속 미군 당국이 먼저 신병을 확보했으면 우리 측이 안 넘기고 재판 끝나고 우리가 걔 징역 살려야 되니까 넘겨라 이렇게 요구할 때까지 미군 당국이 계속 이제 구금할 수 있게 되고 다만 예외 조항이 이제 추가됐죠. 살인 등 12개 중요 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이 다 끝나기 전에도 검찰이 기소만 한 때에도 넘겨달라고 요구하면 신병을 미군 당국이 우리 측에 넘겨주도록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범 유예두고 다만 이제 12개 중요 범죄가 아닌 한은 어떻게 돼요? 미군 피의자를 확보했으면 모든 재판 끝날 때까지 이제 우리가 그리고 넘겨달라고 요청할 때까지 계속 신병을 확보할 수 있죠. 그러면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하는데 필요하니까 데리고 나와달라고 통보하면 그때 데리고 나오거나 그때 그리고 수사나 재판에 협조해 줄 것을 전제로 계속 이제 구금할 수 있다는 거죠. 응? 예.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만약에 미군 범죄자인데 우리 경찰이 먼저 신병을 확보했어. 응? 먼저 체포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획번. 아까 미군 헌병대에 통보하게 돼 있죠? 그럼 미군 당국이 풀어달라. 넘겨달라고 요청하면 우리나라가 수사하고 재판할 거를 전제로 해서 미군 당국에 인도를 해줘야 돼요. 미군이 요청하면 넘겨주게 돼 있는 거야. 인도해야 되며 아까 말한 대로 어떻게 돼? 모든 재판이 끝나고 우리가 신병을 넘겨달라고 요청할 때까지 계속 구금할 수 있어요. 12개 중요 범죄가 아닌 한은 12개 중요 범죄는 어떻게 돼요? 기소 시에 이제 넘겨받을 수 있죠. 그러면서도 다만 니은번 어떻게 돼요? 살인죄라든지 죄질 나쁜 강간죄 저지른 미군 피의자라면 우리 측이 먼저 체포해서 신병 확보하고 있으면 미군 당국이 넘겨달라고 요구를 해도 그때는 넘겨주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 조항이 된 거예요. 과거에 이제 저 경기도 파주에서 미군 장갑차에 깔려서 사망한 여중생 효순 미선양 사건 그때 이제 한참 미국하고 너무 불평등 조약이다 해서 논란이 많았죠. 그때 이제 그런 흐름 분위기 속에서 어느 정도 불평등을 약간 개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개정으로 도입된 거예요. 자, 기억리언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군 당국이 요청하면 피의자 넘겨줘야 되죠. 넘겨주기 전에 당연히 우리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거죠. 응? 그 범죄 왜 저지르게 됐는지 그 피의자에 대한 예비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당국이 미군 피의자를 체포했을 때는 경찰관서로 연행하고 미군 당국이 아까 통보하게 돼 있죠. 그리고 미국 정부 대표 이 조사 과정에 입회하라고 요청하여 신문조서 작성하고 미군 측의 요청이 있으면 신병을 인도해 준다. 그죠? 그리고 미군 당국은 미국 정부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당국은 미국 정부 이 대표 입회하에 신문할 수 있고, 그죠? 인도 전에 예비 수사할 수 있다. 여러분 여기서 조서 작성하죠? 신문조서 작성하면 미국 정부 대표 입회하에 작성한 것만 효력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그 신문 및 신문조서 작성에 미국 정부 대표가 사인을 해야만 그게 조서로서 효력이 인정돼요. 응? 그래서 미국 정부 대표 입회하에 신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쌍거로 5번은 이제 만약에 그 피의자를
피의자가 이제 미군 수중에 있다든지 맨 처음에, 또는 우리가 먼저 체포했는데 미군이 넘겨달라고 요청해서 넘겨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사하고 재판하는 데 필요하면 미군 당국에 48시간 전에 미리 통보, 걔 좀 데리고 나와달라, 경찰로 데리고 나와달라, 검찰청으로 좀 데리고 나와달라, 법정에 데리고 나와달라. 그래서 48시간 전에 출석 요구서를 헌병대로 발송하면, 예, 부대장은 이제 인솔하여 출석,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6번째 신문조서, 아까 쌍가로 4번인데 신문조서 작성해서 1번 어떻게 돼요? 예, 미군 범죄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한글로 작성합니다. 자, 한글로 작성.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피의자는 조서에 서명 안 하고 미 정부 대표자가 서명합니다. 그리고 2번, 미국 정부 대표자 서명이 없이 조서가 작성됐으면 그 조서는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피의자를 체포해서 구속시킬 때, 예, 구속 절차. 자, 미군 피의자 현행범이라면 체포 즉시 검사에게 경찰은 보고, 그죠? 그 다음에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 그리고 미 헌병대 통고, 그죠? 응? 이거는 이제 현행범이니까 영장 없이 바로 체포해서 구금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현행범이 아닐 때는 먼저 판사한테 영장 받아서 헌병대장에 제시하고 신병을 인도받는다. 근데 인도 요구해도 뭐야? 예. 아까 살인 등 12개 중요 범죄가 아닌 한 기소 전까지는 안 넘겨줘도 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12개 중요 범죄가 아니라면 모든 재판 끝나고 뭐야? 구속 집행해야 되니까 넘겨달라 요청할 때까지 안 넘겨줍니다. 응? 안 넘겨줄 수 있는 거죠. 자, 동그라미 2번. 이 구속시킬 수 있는 범죄 대상은 대한민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 살인에 있어서 상해치사, 폭행치사, 살인, 강도강간, 마약, 관세법 위반, 중요관세법 위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구속 대상 범죄 목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압수수색은 아까 또 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사건 송치 및 공소 제기, 이건 뭐, 예. 거기에 담당 검사의 수사 지휘 아래 사건 송치, 15일 이내 사건 발생일로부터 15일 안에 수사 종결하고 송치해야 된다. 구속 사건은 구속 만기 3일 전에, 불구속 사건은 기소 전에 뭐야? 범죄 사실 및 증거 등을 관할 검사가 대검찰청에 보고하고 승인받고 기소하도록 한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읽고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미군 범죄 피해자도 우리 국내 범죄 피고인 내지 피의자와 동일한 권리를 인정받으면서 다만 조약에 의해서 조금 더 특권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피고인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형사소송법상의 권리가 동일하게 인정된다. 다만 추가적으로 어떻게 돼요? 예, 미군 범죄 피고인은 미 정부 대표와 접견하고 교통할 권리, 그죠? 근데 이때 접견 교통권은 무제한의 접견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 예. 그 다음에 넷째 줄, 예, 이 미 정부 대표가 접견하는 동안 의류, 음식, 친구 의료 등 이런 물건 다 넣어줄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대한민국 피고인하고 조금 다른 점, 특권으로 보장되는 거죠. 자, 한편 4번, 미군이 교통사고 낸 경우 있죠. 대물 교통사고라면 뭐야? 공무 수행 중일 때, 이거 두 가지죠. 미군이 공무 수행 공무 수행하다가 교통사고 냈다든지, 아니면 하나 또 뭐야? 예, 25,000달러 이상의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앞에 전제가 뭐야? 대물 사고일 경우, 그죠? 사람 죽고 다치고 하는 인사사고가 아니고 대물 사고라면, 대물 사고일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 하나는 공무 수행하다가 일어난 사고, 아니면 25,000달러 이상의 보험에 가입했다면 형사처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형사 불이권, 그죠?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피해자 측에서 이의 제기하면 입건할 수는 있지만 이의 제기 없는 한은 불이권한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은 미군 측이 공무 수행하다 우리 국민에게 피해 끼쳤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럴 때는 피해자는 대한민국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배상을 받고, 배상을 해준 대한민국 정부는 미군 측에게 배상해준 거 물어내라, 이렇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때 미군 측이 100% 잘못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배상 금액의 75%를
미군 측이 우리 정부에 물어주게 돼 있습니다. 25%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부담하고, 예. 그 다음에 공무 수행 중이 아닐 때는 대한민국 정부가 배상할 책임 없고요. 미군 당국도 배상할 책임이 없어요. 그러면 그 가해자인 미군을 상대로 피해자가 우리 법원에 소송을 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공무 수행 중이 아닌 사건일 경우에는, 예. 예. 우리나라 국가배상심의회가 배상액을 산정한 미군 당국에 통보하면 미군 당국이 보상액을 책임지고 결정하고 피해자가 전적으로 동의할 경우에 전액 미군 측이 부담합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이걸 인정 안 하면 그 해당 미군을 상대로 우리 법원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손해배상도 공부해두기 바랍니다. 그 외에 6번은 참고로 어떻게 돼요? 예? 그 미군 피의자 피고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특권을 주도록 하는 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읽고 지나가세요. 예. 자, 연관해서 소파, 여전히 그 우리 한미 행정협정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자면 여러 가지 좀 불공평한 조항들이 있다고 비판받는 것들이 거기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금 읽은 거 공부 토대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세요. 좀 넘어가도 되고요. 자, 369쪽으로 넘어가세요. 그러면 제 4절, 예. 외사 수사활동, 그러니까 이런 외국인 해외 교포, 그러니까 일반 외국인 다루는 거죠. 만약에 주한 미군 등 소파 대상자 범죄 사건은 아까 소파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거니까 따로 한 거고, 일반 외국인 등의 범죄 사건 이거 수사하는 활동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외사 범죄 수사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할 거 369페이지에서 외사 범죄의 수사에서 그 분류 그거 공부하세요. 그 외사 범죄는 국제성 범죄와 일반 외사 범죄 이렇게 구분합니다. 국제성 범죄는 대개 국제 마약 조직, 밀수 조직 이런 거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예, 국제성 범죄는 예, 그 사람이나 범죄 장소가 범죄자나 범죄 장소가 2개 국가 이상 관련돼 있는 범죄로서 국제적이고 조직적이고 이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범죄를 주로 국제성 범죄라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예로 들어갑니다. 그 외 일반 외사 범죄는 국제성 범죄에 속하지 않는 외사 범죄를 지칭한다. 이렇게 분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외사 범죄 사건은 일반 국내 형사법원과 좀 달라서 예, 국민의 피해 의식이 약하다, 사실 파악이 좀 곤란하다, 잘 노출이 안 된다, 외교 특권이 이용돼서 빠져나가기도 한다,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특성. 그래서 분류와 특성 함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370조. 자, 우리 경찰이 외국인 범죄 사건 수사할 때의 요령입니다. 자, 이것도 전체 공부하고요. 그 중에 중요한 거, 신원 확인, 그 다음에 체포. 체포 부분에서 1항의 두 번째 보세요. 체포한 뒤에 둘째 줄에 한국어를 못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수사 단계마다 통역을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응? 네. 그래서 한국어 이해 못하는 외국인일 때는 통역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뭐 해야 되죠? 두 번째 줄에 해당 영사기관에, 그러니까 그 외국인이 속한 나라의 영사관에 그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영사기관에 체포 구속했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물론 피의자가 원하지 않으면 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나라하고 러시아하고는 또 조약을 맺어서 이렇게 반드시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조약이 돼 있으면 그때는 의무적으로 피의자가 원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사기관에 통보하는 게 원칙이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쌍가로 4번 원하는 경우에는 자국 영사하고 면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게 쌍가로 4번. 원하지 않을 때는 안 줘도 되지만 자국 영사하고 면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 네. 그 외에는 일반 범죄 사건 처리와 똑같이 보면 됩니다. 고기만 좀 유의해 두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외사 범죄의 마지막 부분이 국제 경찰 공조 파트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범죄 사건은 국제성을 띄고 있죠. 그래서 한 국가에서만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다른 국가에 가서도 범죄를 저지르고 또 한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거나 이렇게 되니까 국가 간에 서로 협력하고 정보 교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제 경찰 공조라는 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부할 거는 2번
국제경찰 공조활동의 종류 이렇게 돼 있고 크게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서로 공조할 수 있습니다. 첫째, 뭐예요? 외교 경로. 두 번째, 인터폴. 세 번째, 우리 경찰 해외 파견 나가 있어요. 우리 대사관 같은데 해외 주재관이라고 한 명 정도씩 나가 있습니다. 외교. 그래서 해외 주재관을 통해서 이렇게 셋입니다. 자, 이거 이제 세 가지 경로를 하나하나 공부를 해나가죠. 그 세 가지 경로 중에 외교 경로를 통한 공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그냥 볼까요? 그러면 외교 경로를 통한 공조의 대표적인 예가 범죄인 인도법과 조약에 따르는 겁니다. 외국하고. 자, 그래서 범죄인 인도의 의 그래가지고 범죄인 인도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나라에 도망와 있는 사람인데 그쪽 나라에서 처벌하려니까 걔를 넘겨달라, 인도해달라고 요구하면 우리나라에서 심사해서 인도해 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망갔다 하면 넘겨달라고 그런 거 넘겨주고 뭐 이런 거죠. 이와 관해서 범죄인 인도법이라고 우리 스스로 법 만든 게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자 372페이지 쌍가로 2번 메뉴의 제목 아주 별표 중요합니다. 자,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있죠. 잘 나옵니다 시험에. 범죄인 인도의 국제법상 원칙. 첫째, 임의적 인도. 그러니까 반드시 인도해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인도해 달라고 요청이 와도 반드시 인도해 주는 게 아니라 인도해 줄지 말지는 그 나라가 결정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임의적 인도의 원칙.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자국민 불인도 원칙.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인데 미국에 가서 살인을 저질렀어. 그러더니 다시 우리나라로 도망왔어. 그럼 자국민이죠. 근데 미국이 처벌한다고 넘겨달래. 자국민은 넘겨주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게 국제법상 통용되는 거예요. 자국민 불인도 원칙. 그 다음에 상호주의 원칙. 그죠? 상호주의 원칙은 그 우리나라하고 그 범죄가 일어난 나라하고 그 조약이 맺어졌으면 서로 뭐 넘겨주기로 조약이 돼 있으면 조약대로 해야죠. 근데 조약이 안 돼 있으면 이제 넘겨달라고 요청이 왔어. 그러면 니네도 그러면 우리한테 넘겨줄 거냐? 그렇게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렇게 서로 합의를 하면 그러면 넘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상호주의 원칙. 그 다음에 순수한 정치범은 인도해주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그러니까 그 나라 정부 비판하다가 탄압받아갖고 우리나라 도망갔다. 이런 순수한 정치범은 넘겨주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한다. 예. 하지만 순수한 정치범이 아니라 예를 들어 테러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셋째 줄, 예? 넷째 줄, 국가원수 암살범, 항공기 납치범, 전쟁범죄, 집단 학살, 약탈 뭐 이런 범죄자는 그거는 넘겨주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쌍방가벌성 원칙. 양쪽 국가에서 다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사건이라야 넘겨주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 국가에서만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는 인도해주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 다음에 유용성 원칙은 인도 범죄자 넘겨달라고 요청이 왔지만 이미 넘겨줘봐야 공소시효가 다 지났다는 데서 넘겨줘봐야 처벌할 수 없게 된 사정이라면 그 넘겨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넘겨줬을 때 처벌이 가능한 해야 넘겨주는 게 허용된다는 얘기고요. 특정성 원칙은 뭐야? 그 넘겨달라고 요청하는 국가는 그자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무슨 죄로 처벌하겠다라고 특정을 해서 이제 청구를 해야 와야 돼요. 그러면 그 특정된 범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처벌하면 우려가 있으면 넘겨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성 원칙. 예. 그 다음에 최소한 중요성의 원칙이라는데 어떻게 돼요? 둘째 줄에 이거 넘겨주는 것이 이제 뭐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고 넘겨주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나 이런 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너무 많은 경비와 노력이 드는 그런 경우 경미한 범죄인데도 그거 넘겨주는 거 결정하고 하는데 너무 시간 비용 많이 든다면 이런 거는 뭐야? 넘겨주지 않을 수 있다. 지나치게 경미한 범죄는. 그 다음에 군사범죄는 넘겨주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한다. 예. 그 다음에, 예. 그 밑에 어떻게 돼요? 예? 그 원상회복의 원칙이라고 글자 조금 다르게 한 거죠? 이거는 이 범죄인 인도에 관한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X로 하고, 예.
다음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맨 밑에 있는 군사범 불인도의 원칙 있죠? 요거는 왜 중요해? 우리의 경우라고 맨 오른쪽 라인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다른 원칙들은 다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이라는 법에서 다 채택하고 있어요. 그런데 군사범 불인도의 원칙은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에서 규정을 안 두고 있는 거예요. 응?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에 규정 안 해놓은 거 군사범 불인도의 원칙, 그거 잘 체크해요. 나머지는 다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러니까 무슨 원칙은 내용이 뭔지 알아두고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에 없는 건 군사범 불인도의 원칙만이다. 위에 두고요. 그 다음이 밑으로 내려서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 내용 아주 또 중요한 거예요. 이거 법 내용 잘 나와요. 범죄인 인도법. 예. 자, 총칙 기억은 넘어가고 용어 정의부터 잘 공부하세요. 예. 4번 범죄인이란 요거만 알아두세요. 그죠? 범죄인이란 인도 대상 범죄에 관하여 인도를 청구한 국가에서 수사나 재판받고 있는 자 내지 유죄 재판을 받은 자를 말한다. 그죠? 어디에? 청구한 국가에서. 응? 청구국가. 4번 하나만 외우고. 그 다음에 디귿번 범죄인 인도 사건 전속관할을 했죠? 예를 들면 범죄자가 우리나라로 도망가 있는데 저쪽 국가에서 우리나라한테 범죄인 넘겨달라고 요청이 왔어. 그러면 넘겨줄지 안 넘겨줄지 법원이 결정합니다. 응? 그러니까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 그 나라가 외무부를 통해서 우리나라 외무부에 요청서를 보냅니다. 범죄 인도 중. 그럼 우리나라 외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또 통보해요. 그럼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또 통보해요. 그러면 검찰이 이제 그거 넘겨줄지 말지를 법원에 서울고등법원에 신청해서 결정을 받았고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번 꼭 외우세요. 범죄인 인도사건 전속관할은 서울고등법원하고 서울고등검찰청이 전적으로 거기서만 관할하는 거예요.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검찰청 꼭 밀치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 지금 우리는 범죄인 인도법을 만들어 놓고 그에 따라 하는데 만약에 외국하고 조약이 따로 맺어졌으면 어느 게 우선해요? 조약이 더 우선하는 거예요. 그 나라하고의 특별히. 그래서 자 범죄인 인도 문제에 대해서 그쪽 국가하고 범죄인 인도 조약 따로 이 법과 다르게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뭐예요? 조약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조약에 따른다. 그다음 미음본 상호주의. 우리나라하고 범죄인 인도 조약을 안 맺었더라도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인도해주면 그쪽도 우리한테 인도해주겠대. 그러면 이렇게 상호 보증을 하면 인도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상호주의가 규정됐고요. 자, 동그라미 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외국에서 요청이 왔을 때 우리나라가 인도해 주는 절차 정한 겁니다. 그래서 기억번 읽어볼까요? 그냥 인도에 관한 원칙.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범죄인은 이 범죄인 인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 청구를 하는 나라의 청구가 들어오면 인도해 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기획번 뭘 규정해 놓은 거예요? 임의적인 인도 원칙을 규정했죠. 인도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인도할 수 있다. 그래서 임의적 인도의 원칙을 규정해 놨습니다. 니은번 외워야 됩니다. 예. 인도해주는 범죄, 너무 가벼운 경미한 범죄는 뺐습니다. 인도 대상이 되는 범죄는 어떤 범죄예요? 자, 첫째 줄, 대한민국과 인도를 청구한 양쪽 국가의 법에 따라. 그러니까 한쪽 나라에서만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처벌되고 저쪽 국가에서 처벌되고 양쪽 국가의 법률에 따라 다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로서 어떤 정도의 벌을 받을 범죄야? 첫째 그때 사형이라든지 무기징역이라든지 무기금고라든지 아니면 장기 1년 이상. 자, 장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 그 벌을 받을 그런 좀 중한 범죄만 인도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도 꼭 외워야 돼요. 양쪽 국가의 법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자만 그 범죄 행위에 저지른 자에 해당할 때만 인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니은번. 그러나 디귿번도 꼭 외워야 돼요. 이거는 절대로 인도 안 해주는 사항. 응? 절대 인도 거절 사유 그랬죠? 인도해서는 안 되는 거.
절대 인도 거부 사유. 뭐 있어요? 1번 우리나라 법이든 인도를 청구한 나라의 법이든 양쪽 법에 따라 이미 처벌 못하게 된 거야. 공소시효가 다 끝났다든지 시효가 완성됐으면 넘겨줘봐야 처벌 못하게 되는 경우는 절대로 넘겨주면 안 된다. 2번 그쪽 나라에서 처벌하겠다 그랬는데 이미 그 범죄자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내에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난 경우는 넘기면 안 된다. 2번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어떻게 돼요? 인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우리나라가 보건대 이 범죄 저질렀던 것 그런 인정이 안 돼. 그래서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그죠? 이때도 넘겨주면 안 돼. 다만 예외가 있죠. 이미 그 나라에서 유죄 재판이 나온 경우는 그때는 제외한다고 돼 있죠. 그 다음에 4번은 그 인도 청구 들어온 범죄인이 인종이나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에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 이 말하자면 인도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 해가지고 이제 인도에 청구했는데 넘겨주면 다른 이유로 이 처벌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면 넘겨주면 안 된다. 그래서 꼭 외워야 돼서요. 절대적으로 인도하면 안 되는 사유 꼭 외우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 정치범, 아까 정치적 범죄 사건은 인도하지 않을. 정치범은 우리나라 뭐예요? 절대 인도 거절 사유가 아니고 임의적인, 즉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됐죠. 그래서 A번 보세요. 인도 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 또는 그와 관련된 범죄인 경우는 인도에서는 아니 된다. 이거 밑줄 치세요. 인도에서는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간단히 줄이면 정치범은 인도에서는 안 된다. 원칙. 정치범은 인도 금지. 단 정치적 범죄라도 다음 페이지 뭐에 해당할 때는 국가원수, 정부수반, 암살범이라든지 또는 뭐예요?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이 재판권 행사하거나 인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여러 사람의 생명지체의 침해 위협 이런 범죄를 저지른 자 이런 자는 정치범이라도 인도해 줄 수 있다는 그런 게 꼭 공부하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돼 있어요? 동그라미 B번 보면 어떻게 돼요? 자, 인도 청구를 해왔는데 다른 나라가 그게 뭐야? 정치적 성격을 지닌, 그러니까 인도해달라고 무슨 죄목으로 죄목을 들어서 처벌한다고 했는데 그 죄가 동시에 무슨 성격을 띠고 있어? 정치적 성격을 띤 다른 범죄에 대해서 재판할 우려가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또 인도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정치범,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 등의 인도 거절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A번 인도에서는 안 된다. 또 뒤에 B번 이런 때도 인도에서는 안 된다. 단 박스 이럴 때는 정치적 성격을 지녔더라도 인도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고요. 제외시키니까. 그 다음에 미음번 보세요. 이거는 앞에 이 절대적이 아니라 임의적이죠. 거절할 수도 있고 인도해 줄 수 있는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 그래서 인도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인도하지 않을 수 있는 거. 1번 자국민인 경우,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인도해야 될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그 다음에 그 범죄의 전부나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범해진 경우, 그 다음에 이미 범죄 사건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이미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범죄 사건에 대해서 범죄자가 이미 제3국에서 재판을 받고 이미 처벌이 됐거나 처벌 안 받기로 확정이 난 경우 다른 나라에서 청구국 제3국 청구한 국가가 아닌 외국을 말하는 청구한 국가가 아닌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3국.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범죄의 성격, 환경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인도해 주는 것이 비인도적인 조치다 이렇게 인정되는 경우 사람이 할 짓이 못 된다 이럴 경우 그래서 미음번 잘 중시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읍번은 우리 아까 공부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자, 예를 들어서 원래 무슨 죄로 처벌하겠다고 이제 청구를 했는데 이거 넘겨주면 그 죄목이 아닌 다른 죄로 처벌할 가능성이 높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첫째, 두 번째 끝에 인도가 허용된 범죄 이외의 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하고 또 다른 나라 제3국에 인도되지 아니한다는 청구국가의 보증이 없을 경우는 인도에서는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원칙이 이겁니다. 그 요청한 대로 인도 대상 어느 범죄로 처벌하겠다 이렇게 하고 인도 청구를 해왔는데, 이거 넘겨주면 인도해주면 다른 목적으로 처벌하거나, 또는 이게 이런 수단이 있을 수 있어. A라는 국가가 이제 처벌하려고 하는데 A라는 국가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서로 비협조적이야. 이럴 때 A라는 국가가 B라는 나라하고 인도 요청을 좀 해달라. B라는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좀 친하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넘겨받아고 A 나라로 또 넘겨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바로 셋째 줄에 제3국에 다시 넘겨주지 않는다는 보증을 안 하면 넘겨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단 박스 안에 있는 경우는 넘겨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인도가 허용된 범죄 사실 범위 내에서 인정될 수 있는 범죄라든지, 또는 인도가 된 후에 다시 행한 범죄로 처벌할 때라든지 뭐 이런 경우는 인도해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흡도 공부하세요. 자,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인도 심사 절차 있죠. 이응번 한번 보세요. 이응번을 보면 아까 얘기했죠. 맨 처음에 들어오는 게 외교 경로를 통해서 요청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범죄자를 인도해달라고 상대 국가에서 요청하잖아. 그러면 외교 경로를 통해 들어와. 따라서 A번 외교부 장관이 그쪽 나라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이제 인도 청구를 받는 거야. 외교부 장관이 받죠? 그럼 외교부 장관은 어디로 보내? 법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거야. 그럼 법무부 장관이 다시 어떻게 돼요? 아까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보내는 거야. 그러면 서울고등검찰청의 검사가 어떻게 돼요? 서울고등법원에 이제 인도해줄지 말지 결정해달라고 서울고등법원에 신청하는 거야. 인도심사 청구. 그래서 법원이 심사해서 인도해줘도 된다 결정 나오면 그 다음에 그 결정문을 보내는 거야. 결정문 보내는 건 어떻게 돼요? 다시 이제 서울고등법원이 결정하면 서울검찰청에 통보하겠죠. 서울검찰청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고등검찰청이 그럼 법무부 장관이 다시 외교부 장관에게 보내죠. 외교부 장관이 상대국가 외교부에 통보. 그러면 상대국 외교부 장관은 자기네 나라 검찰, 경찰에게 통보. 그러면 이제 인도 이제 받으러 오겠죠. 우리나라에 데리러 올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넘겨주는 거죠. 공항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도 돼요. 그 다음 얘기는 잘 안 나옵니다. 시험에. 이렇게 넘어가세요.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377쪽 보세요. 377쪽을 보면 중간에 내려오면서 뭐 있어요? 동그라미에서 뭐 외국에 대한 범죄 인도 청구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외국에다 청구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망간 자 그 국가에다 넘겨달라. 똑같아요. 무슨 경로가 먼저 돼? 우리나라 외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이 상대국 외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검사, 그러니까 우리 경찰, 검찰, 법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이렇게 해서 인도 요청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외무부 장관이 상대국 외무부 장관한테 요청서 보내. 그러면 상대국 외무부 장관이 자기 나라 법무부 장관에게 보내고 법무부 장관이 그쪽 법에 따라 이제 또 통보하겠죠. 그러면 그쪽 나라에서도 법원이 결정, 인도해줄까 말까 결정 내려서 인도해주기로 한다면 우리나라 거꾸로 역순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외무부로 다 외무부 장관에 통보. 그럼 우리나라 외무부 장관이 쭉 다 법무부 장관, 검찰, 경찰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연락받고 가서 데리고 오는 거죠. 이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는 넘어가도록 합시다. 378쪽 보세요. 378쪽 보면 아래쪽에 중간에 있어요. 범죄인 인도 청구 대체 수단.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 국가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는데 안 넘겨준다든지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든지 또는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어떤 방법, 대신하는 수단 뭐 할 수 있어요? 우선 인터폴 수배를 통해서 체포를 하게 만들고 강제 송환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인터폴을 통한 강제 송환. 그 다음에 그쪽 국가에 뭐 인도해주고 이런 거에 어려우면 추방해달라고, 다른 나라로 외국으로 추방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옆에 다른 나라로 인도해주라고 요구를 하고 그 3국, 우리나라하고 친한 제3국으로부터 넘겨받아가지고 데려오는 방법. 여권을 무효로 처리해서 그 적법하게 체류할 수 없게 하는 방법. 또 아니면 제일 안 될 때는 이제 외국에서 처벌받도록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참고로 읽고 지나가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이제 우리 법 이름 나와요. 4번 외교 경로를 통한 국제 공조에서 또 하나가 국제 형사사법 공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법 내용 알고 있어야 돼요. 국제 형사사법 공조법. 예. 네. 자, 그래서 이거는 각종 모양 수사 자료 정보 교환 뭐 이런 거 이제 관련한 법입니다. 자, 관련해서 379쪽에 두 가지 공부해야 돼요. 379쪽 맨 위에 국제 형사사법 공조의 기본 원칙 이거 체크해 두세요. 그래서 상호주의, 쌍방가벌성, 특정성, 일사부재리 원칙. 그죠? 그래서 요것도 체크해 놓고요. 자주는 안 나오는 거야. 네, 체크 한번 보고. 그러나 379페이지 두 번째 형사사법 공조법의 내용이죠. 우리나라 만든 법이야. 국제 형사사법 공조법이라는 법의 내용 공부를 해둬야 돼. 아까 범죄인 인도법만큼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안 해놓으면 안 되는 그런 내용이야. 국제 형사사법 공조법. 그래서 이거는 외국하고 이제 공조하는 거, 수사 및 뭐 정보 교환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예, 뭐 별건 없습니다. 목적, 그다음에 용어 정의 이런 거, 수사 재판과 관련된 공조를 정하는 거죠. 자, 이때 중요한 거 디귿법. 이 우리나라 국제 형사사법 공조법을 맺고 있는 나라들이 법이 있지만 그거하고 별개로 국가별로 조약을 또 따로 공조 조약을 맺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조약이 우선한다는 뜻이에요. 디귿법. 그 규정에 따른다. 두째 줄. 조약 따로 맺은 게 있으면 조약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된다. 조약 규정에 따른다. 예. 그 다음에 리을번. 상호주의. 아까 범죄 인도법 할 때 똑같아요. 조약은 안 맺었지만 안 맺은 국가 간의 공조에 관해서는 다른 그쪽 국가에서 응한다는 보증을 하면 우리도 해준다 이거죠. 상호주의 규정하고 있습니다. 디귿 리을 체크하고요. 이제 공조의 범위. 공조는 뭐예요? 사람이나 물건 소재 수사, 서류 기록 제공, 서류 송달, 증거 수집, 압수수색 검증, 물건 인도, 기타 증언 또는 수사 협조 조치 이런 것들을 서로 공조하게 하는 거죠. 돕는 거죠. 공조의 범위 그냥 읽고 지나가세요. 그러나 다음 페이지 요건 체크하세요. 공조 제한. 다음의 5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밑줄 공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5가지 사항에 해당할 때는 공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뭐예요? 만약에 공조를 하면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안전보장 이런 걸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2번 인종,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이런 그런 거에 속한다는 사실 내지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 공조 대상이 되는 범죄가 정치범죄 이런 거 관련이 있을 때, 그 다음에 4번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는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가 아닌 건데 공조 요청이에요. 우리나라 법에서도 처벌 대상이 되는 거래요. 양쪽 국가가 다 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4번을 특히 중요하게 해주세요. 공조 요청이 들어온 범죄가 우리나라 법률에 의해서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소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경우.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지금 간통죄를 처벌 안 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 간통죄를 처벌하는 나라들 있잖아. 그럼 그 나라에서 간통죄를 범한 자니까 뭐 소재 수사라든지 이런 것 좀 정보 좀 교류하자. 거절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법에서는 처벌 안 하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공조 제한 부분을 중시하세요. 그 다음에 디귿도 가볍게. 우리나라에서 수사가 대한민국에서 수사 진행 중 내지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와도 수사나 재판 끝날 때까지는 공조하는 걸 연기할 수도 있다. 이 디귿번 정리하세요. 자, 물건의 인도 뭐 이런 거 있고요. 또 요청받으면 요청국에서도 요청한 나라에서도 협조 뭐 이런 거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뭐 읽고 지나가도 될 것 같아요. 거꾸로 외국에서 요청이 온 경우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여기에 요청하는 것도 또 규정해놨겠죠. 그래서 뭐 비슷한 조치가 있으니까 넘어가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공조의 제한, 공조의 연기, 물건의 인도 이 정도까지만 일단 중요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보세요. 그러고 나면 여기도 이제 뭐야 요청 이거 외교 경로를 통한 요청이니까 다 어디로 갈 텐가 맨 처음에 외교 경로를 통해서 요청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요청할 때도 외무부 장관, 상대국 외무장관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인터폴 얘기를 보세요. 383쪽에 인터폴을 통한 공조. 자, 인터폴 공식 명칭은 뭐 ICPO 국제 형사 경찰 기구죠. 읽고 지나가세요. 이거는 이제 국가 간에 서로 협조하기 위한 국제 기구입니다. 그래서 쭉 읽어라고요. 특히 이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384페이지 동그라미 2번. 인터폴은 국가 간의 국제 공조 수사, 정보 교환, 국제 공조 수사하는 기구일 뿐, 인터폴 자체 내에 무슨 국제 수사관이라고 있어가지고 국경 넘어다니면서 막 범죄 수사하고 그런 국제 수사기관 아닙니다. 그 점 주의하세요. 그래서 인터폴의 성격, 서로 공조 기구일 뿐이지 별도의 국제 수사기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조직과 운영 가보세요. 인터폴 본부는 이제 프랑스 리옹에 있고요. 그 다음에 셋째 줄 보세요. 북한은 아직 인터폴에 가입이 안 돼 있는 상태. 북한은 미가입 상태. 자, 인터폴 국제 조직은 본부가 있고 사무총국이 있고 국가별로 인터폴 사무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를 잘 보세요. 각 국가별로 그 인터폴 업무를 총괄하는 그 부서들이 있죠. 각 국가별로 각 국가 중앙 사무국인데 우리나라는 어딜까요? 우리나라 2번. 우리나라의 인터폴 국가중앙 사무국의 역할은 어디서 해요? 경찰청 외사국 외사수사과 소속의 인터폴계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리고 맨 밑에 활동의 한계 있죠? 아무리 국제 공조 수사기구인 인터폴이라도 정치, 군사, 종교, 인종 성격 띤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 활동 금지. 한계 그거 체크해 두세요. 그러고 나서 385쪽에 인터폴 회원국 간의 협력의 기본 원칙, 인터폴을 통한 협력의 종류,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참고로 읽어두고요. 자, 중요한 거 385페이지 맨 밑에 인터폴을 통한 공조 절차 있죠? 그거 한번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에 우리 경찰 말단 지구대부터 시작해요. 지구대에서 뭐야? 이 어떤 범죄자 지금 소재 파악이 안 돼. 외국으로 도망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구대에서 인터폴에 저 수배 요청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지고 지구대 등이 올리죠. 경찰서로 올려. 경찰서 외사계. 그러면 또 경찰서 외사계에서 판단해서 타당하다 그러면 지방청 외사과로 올려. 또 다시 경찰청 외사국으로 올라가. 그래서 인터폴계. 그래갖고 어디로 가요? 저기 상대 국가 인터폴. 상대 국가 인터폴 국가중앙 사무국으로 가겠죠. 아니면 인터폴 그 사무총국, 그러니까 본부 밑에 있는 바로 사무총국으로 보낼 수도 있고 그렇게 가는 거죠. 뭐 별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백설표 외교 경로를 통한 건 아까 뭐였어요? 범죄인 인도 청구라든지 국제 형사사법 공조 요청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돼? 다 외교 경로를 통해서 가는 거지. 인터폴하고는 좀 다른 경로죠. 그런. 그래서 아까 설명 쭉 했어요. 외교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상고상으로 뒤에까지 이렇게 절차를 얘기해냈으니까 아까 한 얘기입니다.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이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쌍가루 6번에 인터폴 국제수배소라고 있어. 그죠? 인터폴 국제수배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죠. 읽어보고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종류, 국제수배소 종류 꼭 외우세요. 그래서 종류가 많죠. 적색 수배소, 청색, 녹색, 황색, 흑색, 오렌지색, 자주색, 작물 뭐 이런 거 쭉 나옵니다. 꼭 색깔하고 오른쪽에 내용으로 매치시켜서 외워야 돼요. 자, 적색 수배소는 주로 체포. 단어 밑줄세요. 체포를 목적으로. 얘 좀 체포해달라. 체포. 그래서 체포하고 인도해달라는 목적으로 발행하는 그런 국제 수배소입니다. 인터폴. 자, 적색.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체포해서 범죄인 인도받을 목적으로 어떻게 돼요? 인터폴 가입했는 다른 나라 국가 중앙 사무국에 그 소재지가 중국으로 튀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범죄자가 중국으로 도망갔다 그러면 중국 인터폴 중앙 사무국에다가 적색 수배소를 보내는 거죠. 아니면 중국으로 간 건 확실하니까 중국에 보낼 텐데 만약에 중국으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전
국가 인터폴 중앙 상목마다 다 따로 보낼 수도 있고 어디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 아까 인터폴 사무총국이라는 데로 보내면 인터폴 사무총국에서 그걸 다시 전 세계 가입국에다가 다 또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적색숲에서는 체포나 범인 인도를 목적으로 한 거다. 그 다음에 청색숲에서는 뭐예요? 거기 보시면 신원 및 정과 확인, 그죠? 신원 및 정과 확인, 두 번째 줄에 소재 확인, 신원 확인, 소재 확인 이런 목적으로 발행하는 숲에서. 그래서 국제정보조회 숲에서라고도 부릅니다. 그런 단어 유대죠. 청색숲에서는 뭐라고요? 신원 및 소재 확인, 정보조회 숲에서라고도 부르죠. 그 다음에 녹색숲에서는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 상습범의 동향 파악입니다. 그래서 키워드 떠오르는 거, 상습적으로 범행, 그러니까 쭉 상습범, 동향 파악 이런 거 목적으로 하는 거죠. 상습범, 동향 파악, 상록수, 녹색은 상습범, 동향 파악 목적 이렇게 정리하고, 황색은 가출인이 뜨죠. 가출인, 가출인의 소재사기. 여러분 가출하면 어떻게 돼? 고생, 못 먹고 제대로 못 자, 얼굴이 누렇게 떠. 그러니까 가출인 황색, 그렇죠? 그 다음에 흑색은 변사자, 시체, 변사자. 그래서 읽어보면 사망한 자 신원 확인할 수 없거나 뭐 할 때 그러니까 변사자죠. 신원 확인할 수 없는 사망자니까 변사자 신원 확인, 변사자 신원 확인이 흑색, 그렇죠? 그 다음에 오렌지 숲에서, 오렌지 색깔, 오렌지 숲에서는 테러, 그죠? 첫째 끝에 테러에 대해서 경고 목적으로 발행하는 거죠. 테러. 주로 여기까지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주색, 즉 퍼플 어떻게 있어? 자주색 숲에서는 첫째 줄 끝에 뭐야? 새롭거나 특이한 범죄 수법이 나타났을 때, 되게 이제 국가 간의 중요한 범죄인데, 중대 범죄인데, 전에는 못 보던 새롭거나 특이한 범죄 수법이 이제 나타났을 때 그걸 각국에 알리는 방식이죠. 그래서 새롭거나 특이한 범죄 수법, 이거 자주석 숲에서. 작물 숲에서야 뭐 설명할 필요도 없지. 작물. 그 다음에 인터폴 UN 노티스는 인터폴하고 UN 간에, 국제연합 간에 이런 여러 가지 협조를 위한, 서로 협조를 위한 그 문서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로 시험은 적색, 청색, 녹색, 황색, 흑색, 오렌지까지 주로 이제까지 나왔고, 자주색까지만 공부해도 될 겁니다. 그래서 국제숲에서의 종류 자주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외사경찰 파트를 공부했는데, 외사경찰 파트에서 거꾸로 되짚어보면 인터폴 숲에서 종류, 국제숲에서 종류 자주 나온다. 그 다음에 그 앞에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어쩌다 나온다. 근데 앞에 범죄인 인도법 무지 자주 나온다. 그 앞에 있는 범죄인 인도에 관한 국제법상 원칙 자주 나온다. 이런 거죠. 요 후반부의 한 부분은 거기가 되게 자주 나오는 영역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강론 부분을 마무리를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단은 이론적인 건 이렇게 쭉 해서 총론 강간이 마무리를 졌고, 이제 다음 진행할 강의는 이제 기출 문제. 그동안에 몇 년치 쭉 나왔던 거를 각종 시험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확인해 봄으로써 문제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또 주로 나오는 데서 또 나오는 거나 이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의 기본은 기출 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좀 있으면 책이 나올 것이고 바로 시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마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